실강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키워드 85부터 88까지 명사절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명사절이라고 시작하기 전에 그보다 상위 개념인 종속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다룬 것처럼 접속사라는 것은 등위 접속사와 그리고 종속절로 분류를 해서요. 그죠? 그리고 이후에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미리 화면에 띄워둔 것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는 그 자체가 간략하게 병렬이라는 거, 두 개 이상의 단어나 절을 동등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속절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종속이라는 단어처럼 혼자서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남에게 속해져 있을 때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주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절이라는 그 문장에 속할 때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끝에 절이라는 걸 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인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명사절로 주절 안에서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문장에서 명사의 경우라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쓸 수 있으니까 명사절도 동일하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제가 주어로 활용되는 용례 그리고 타동사의 목적어, 비동사의 주격보어로 활용되는 용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That he is rich is certain. 자, 지금 보시면 대절이라는 게 that he is rich 라는 게 하나의 절이거든요. 우리가 대절이라는 거는 완전한 절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은 대절이라는 게 여기까지라면 이 전체가 하나의 주어가 되는 거고 is가 동사, 서술어죠. certain이 보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한다면 I didn't know that he loved her 이라고 하면 지금 know의 목적어로 대절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때 loved라는 거는 본동사가 아니라 대절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비동사의 주격보어로 활용된 용례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the trouble is that we don't have enough time.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어라는 자리에 that we don't have no time 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가 하나의 전체가 보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사절의 형태로는 무엇이 있는가? 화면에 보면 that, whether, if, what, how, where, when 등의 명사절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들의 특징을 하나씩 볼 것이고 이 명사절의 시험적인 논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명사절 that입니다. 자, 만나기 전부터 우리가 부정사에 의해서 또는 각종 예문에 의해서 that절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특히나 동사에서 정말 많이 등장을 했었죠. 자, 부정사처럼 명사, 형용사, 이 부사적 용법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 누가? that절이라는 게. 제가 이전에도 부정사와 that절의 성질이 굉장히 유사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that절도 명사와 형용사, 부사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우선 명사 역할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것은 that절이라는 게 문장 성분에서 명사절이라고 한다면은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거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모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처럼 명사의 자리에 있을 때 절 안에 문장 성분이 모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의 문장 성분이라도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명사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불완전하게 되면은 명사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명사절에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한다면은 언제 만들죠? 바로 주어가 서술어에 비해서 지나치게 긴 경우 문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발달한 언어적 형태예요. 자,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주로 이 형식의 문장에서 부정사구나 명사절이 문장의 주어인 경우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본래 주어였던 건데 대절이든 whether이든 또는 각종 의문사든 부정사든 쓰면 길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동사 같은 경우는 짧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비인칭 it을 쓰고 본래 있던 주어를 어디로? 맨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예를 들어 대표 대절이라면 대 주어 동사 비동사였다면 이 대절이라는 자리에 누구를 두고 이 대절이라는 자리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it으로 대체를 하고 그 that이라는 거는 어디로? 이 뒤로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였구나 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that he won the prize is amazing. 여기서 that he won the prize 이 문장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사 is보다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is를 쓰고 대절은 미로 빼는 겁니다. 이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뭐 개념적인 부분만 본다면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배우도록 할 건데 우선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그리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영어에서 강조 구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강조 구문이 많이 등장할 건데 우선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강조 구문이라는 건 강조할 대상을 임의적으로 it, be, that을 만듭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예문에서 Columbus discovered America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일반적인 이 문장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it 비동사 플러스 대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제가 명사구나 부사구나 명사절이나 부사절이나 이런 식으로 안에 넣어놨죠. 이 안에 있는 이 성분이 바로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일반적인 문장에서 콜럼버스 discovered 아메리카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디로? it과 that 사이로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콜럼버스를 나는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it과 that 사이 넣으니까 어느 자리에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있겠죠. 그거는 that 뒤에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 강조 구문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도 보시면은 아메리카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메리카가 강조되는 것이고 나머지 문장 성분은 뒤에 그대로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부사구를 강조한다면은 나머지는 뒤에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적 영어를 배울 때는 강조 구문의 경우에 that 이하가 문장 성분이 불완전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사구에 한해서 완전하더라 뭐 이런 걸 배우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명사를 본래 문장에서 명사를 강조했다는 건 주어를 강조했다는 건 당연히 주어를 강조했으니까 나머지 성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어를 강조한다면 지금 that 뒤를 보시면 뭐로 시작해요? 동사로 시작해요. 이번엔 목적어를 강조한다면 누구는 있어요? 주어 동사는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누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자, 마지막 강조하는 부분에서 부사구를 강조한다면 당연히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석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강조 구문은요.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랑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안에 누가 옵니까?
물론 여기 명사라고 쓰여 있지만 거의 쓰이진 않아요. 거의 형용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형용사라고 한다면은 분사도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경우에는 똑같은 이때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고 강조 구문이라고 한다면은 명사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미 it과 that의 시작이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성질을 가진 품사만큼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자마자 이때 사이 형용사가 있으면 그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만약에 이때 사이에 명사 또는 부사가 있다면 그냥 강조 구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간혹 가다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있는데요. 당연히 있겠죠. 제가 지금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명사를 넣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it과 that 사이에 형용사가 나오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it과 that 사이에 명사나 부사가 나오면 우선적으로는 이게 강조 구문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자 이겁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넣어지고 나서 그게 완전히 숙달이 되고 난 다음에 그제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명사가 나올 수 있구나.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강조 구문의 해석은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it과 that 같은 경우는 강조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it과 that 같은 경우로 우선은 지웁니다. 이거는 문법이 아니라 그냥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조 구문을 봤을 때 만약 it과 that 사이에 명사가 있다면 일단 it과 that을 지우세요. 부사구가 나와도 지우세요. 그러면 지금 지우니까 어떤 문장이 만들어져요? 일반적인 문장으로 바뀌죠. 주어 동사로. 그럼 주어 동사 목적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 만약에 it과 that을 지웠습니다. it과 that을 지웠어요. 지웠는데 만약 아메리카가 있고 콜럼버스가 둘이 명사가 붙는다. 지웠는데 이렇게 붙는 경우라면은 이거는 목적어를 강조한 겁니다. 됐습니까? 목적어가 강조가 될 때는 뭐뭐를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시작을 뭐뭐를 아메리카를 콜럼버스가 1492년에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부사구가 강조가 되면 지우면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더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it과 that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it is amazing that 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통째로 마치 부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뭐처럼? 부사처럼 it is amazing that 놀랍게도 그가 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it is reported that 그러면 지금 대절이라는 게 보도되었다. 얼마나 조금 딱딱합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해석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it is reported that 이라고 하면은 보도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자주 언급되는 표현들은 그냥 그 표현을 암기해 두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사처럼 해석을 하면 되고 강조 구문의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안에 명사나 부사구가 있으면 이때부터 지우도록 하자. 이게 해석적인 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조 구문에 관해서 참고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강조 대상이 사람인 경우라면 that 말고도 누구로 쓸 수 있다? who나 whom으로 쓸 수 있다. 뭐 만약에 강조하는 대상이 지금 문장처럼 주격이었다면, 주격의 사람이었다면 who가 될 것이고 목적격이었다면 whom이 되겠죠. 두 번째, 사물을 강조하면 which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hat과 which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that을 쓰면은 who보다 또는 which보다 격식체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who와 which보다 that을 쓰는 이유는 격식체의 경우에 그럴 수 있다. 그렇다 해서 who를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람인 경우에는 that을 말고도 who를 쓸 수 있고 사물인 경우라면 which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it과 that 사이에 비동사를 쓰잖아요.
그 비동사의 시제는 대절 이하의 시제를 따라갑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서 다 was가 쓰였어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discover read라는 동사가 원래 본동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동사의 시제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that 이하 문장의 서술어 시제에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준점은 that 이하가 되는 겁니다. 원래. 자, 그리고 동사와 보어의 경우는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와 누구는 강조할 수가 없어요. 보어의 경우에는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게 선생님, 형용사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헷갈리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문장에서 영어 문법에서는 형용사를 강조할 때 다른 예문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형용사를 강조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나눠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흔히 도치라고 부르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발생된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영어에서 강조구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강조구문이 도치이고 우리가 그 도치 부분에서 강조라고 또 배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에서 형용사를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우기 때문에 강조구문에서만큼 이 구문에서만큼은 형용사를 강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완전히 강조를 못하는 건 뭐다? 동사를 강조 못하는 겁니다. 보어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강조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구문으로. 자, 네 번째. 이거는 우리가 18강에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형용사절 접속사를 할 때 배울 건데 자, 강조 구문의 이 뜻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그냥 써준 거예요. 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조 대상이 너무 긴 거야. 자, 지금 이 예문을 보세요. 첫 문장에서 it was가 나왔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누가 나왔습니까? 나던티라는 구문이 나왔어요. 이게 뭐뭐 하고 나서야 라는 구문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자마자 여기서부터 지금 바로 수식어구가 들어갔어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끝나는가 봤더니 일단 문장의 경우에 여기까지 끊어주고 또 여기까지 끊었더니 계속해서 뭐가 이어지죠. 끊고 that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강조 구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that이라고 할 때 커마 that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걸 배우는데 지금 비교 논점이라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 대절은 계속적 용법이라는 부분 쉽게 말하면 우선 커마 that이라고 말하는데 커마 that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게요. 다음 시간에. 그런데 우선적으로 강조구문의 that은요. 우리가 이후에 배우게 될 관계대명사 that도 아니잖아요. 그냥 임의적으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커마 that을 쓸 수 있냐? 쓸 수 있습니다. 왜? 강조하는 대상이 너무나 길면 좀 쉬어서 여기까지가 기준이야 라는 걸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콤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강조 대상이 길다면 문장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 콤마 that으로도 표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강조 구문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또한 해석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 키보드 85의 이 명사절에 관한 특징은 배웠습니다. 모두 명사절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그냥 명사절에서 쓰일 수 있다. 명사 역할에서. 다만 구조 자체는 어떻다? 완전하다. 단 하나의 한계점이 있다면은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문장이 길다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만약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논점이 있다면 무엇이다? 강조 구문이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동격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격절입니다. 동격이라는 것은요. 영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국어 문법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동격 관형절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동격 관형절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동격절은요. 명사적 어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예문을 한번 보시면 Kevin tried to cover up the fact that he had a plastic surgery. 케빈은 자신이 성형수술했다는 사실을 숨기랬다. 자, 제가 방금 아까 명사적 어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할 때 그게 동격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예문에서 명사적 어구가 하나의 명사절이죠. 이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할 때 쓰는 게 뭐다? 동격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명사절은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관련성 없는 명사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대절이라는 게 말은 동격절이지만 명사절과 동일한데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명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영어의 약간 예외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어에도 동일한 문법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가 아니라 특정 명사다. 선생님 그러면 그 특정 명사라고 불리는 것은 이 표에 있는 건가요? 대표적으로는 이 표에 있는 게 거의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본격절이 쓰일 수 있는 앞에 선행사는 추상명사만 가능합니다. 추상명사. 자, 이 특정 명사가 대개 추상명사라고 했는데 추상명사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가 없고 손으로도 잡을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죠. 중요성, 유용함, 사랑 등등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동격절로 쓰일 수 있는 선행사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어에서 말하는 이 동격절이라는 건 명사적 어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자세히 설명할 때 나오는 것이다. 그럴 때 앞에 나올 수 있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는데 그 선행사는 무엇이다? 추상명사가 해당이 되더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후에 명사라는 파트를 수업을 들으면 보통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또 5개 나눠서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라는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추상명사를 선행사로 받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동안 연음 암기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 목적보호의 부정사를 받는다라는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완료포기, 연계해피, 시인부인, 숙고해상, 후에, 감정, 기타 우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것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금지방해, 알림, 통고, 제거, 박탈, 칭찬, 비난, 감사, 공고, 비타, 부가적어, 부가치하 각종 전치사들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도 배웠고 명령, 요구, 주장, 제한, 결정, 권고, 충고, 선호 우리가 대절이라는 걸 목적으로 받았을 때 슈드 원형이 나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4개를 배웠는데 마지막 하나 사실, 생각, 증거, 제한, 요구, 기타 이것도 외워두세요. 우리가 연음으로 암기할 수 있는 건 크게 5가지입니다. 사실, 생각, 증거, 제한, 요구, 기타 이렇게 5가지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무엇이다? 동격절 대을 받는 선행사가 되겠더라. 동격절일 때는 선행사니까 명사가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가 완전해요. 하지만 명사절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다? 명사절은 일반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으로 쓰이거나 보어로 쓰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페이지 명사절 접속사 whether과 if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대절이 명사절 배우긴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19강에서 제가 형용사절 접속사를 끝내고 19강에서는 문제만 풀어줄 거예요. 문제만 총 17 내지 18문제를 풀어줄 건데 그 문제를 통해서 명사절과 형용사절이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올인원 강의가 우리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이론 수업을 완벽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19강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9강에서 문제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개념 그냥 다 알아. 하나도 안 들어도 돼 라고 한다면은 19강을 들으셔도 되지만 적어도 올인원 강의가 있다면 들어보는 건 좋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명사절 접속사 whether과 if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 명사절 같은 경우 의미는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물론 whether과 if가 부사절로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 무엇으로? 명사절에 whether과 if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whether과 if가 서로 쓰이더라도 의미는 같지만 쓰이더라도 일부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했는데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게 명사절 특징에 대해서 1, 2, 3 나눠서 나오죠. 자, whether는요 거의 뭐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if 같은 경우는 타동사의 목적어 또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 있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진주어로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whether는 읽어보세요. whether는 됐습니까? 자, 보시면 주어로 활용되는 경우에 whether she is rich or not isn't important. 주어로서 whether이 쓰이는 건 상관없지만 if는 안 되는 거죠. 반면에 if가 타동사의 목적어나 무엇으로 가주어, 진주어에서 진주어로 된다. 예를 들면 두 번째 it doesn't matter whether도 뭐도 돼요. if도 되죠. 이걸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안 배우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if가 진주어로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논점은 나온 적은 없지만 혹여라도 실수할 수 있을까봐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놓칠까봐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진주어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목적어로 활용이 되는 경우 제가 타동사의 목적어는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목적어라는 거는 뭐도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죠. 하지만 누구는 안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if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도 알아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your style depends on whether you wear a tie or not 이라고 했을 때 whether는 전치사의 목적어 되지만 if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문을 보시면 모두 다 or not, or not, or not, or not, or not 이라는 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 그죠?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이 whether는요. whether or not 이라 붙여 써도 되고 지금 문장처럼 떨어뜨려서 써도 되지만 if 같은 경우는 오로지 or not을 절대 붙여서 써서는 안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she asked me whether I was happy or not. 이건 돼요.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뭐가 불가능해? 떨어져 있는 거 말고 붙어 있는 건 안 되더라 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whether는 세 번째 의문사 구가 돼요. whether to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if 같은 경우는 엄연히 의문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if to 부정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whether과 if가 명사절로 쓰이더라도 기본적인 특징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절과 명사절 차이를 배우기 전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하나 정리를 해줄 거냐면은 자, 제가 whether 같은 경우에 뭐가 있다? whether 같은 경우에 명사절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부사절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hether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whether는 크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명사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사절의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 부사절 같은 경우에 이때는 뭐뭐이든 아니든이라 쓰입니다. 부사절로도 쓸 수가 있어요. whether는. 그런데요. 우리가
또 다른 부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양보라 부르고요. 해석의 경우에는 뭐뭐일지라도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부사절은 우리가 나중에 부사절 파트 20강에서 배우긴 할 거예요. 배우긴 할 건데, 자, whether 같은 경우는 본래 당연히 양보절로 쓰이긴 합니다. 쓰이는데 공식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부사절을 쓴 공식이 이거예요. 자, 근데 whether는 사실 제가 지금 쓴 이런 공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직설도 쓰지 않아요. 왜? 부사절은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 해도 컴마가 있으면 바로 이게 부사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whether 쓰고 컴마를 썼죠. 이 컴마가 있는 순간 부사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됐죠? 이런 표현으로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이런 표현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 우리 가정법 도치했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가정법 도치했던 거? 여러분 가정법 도치가 우리 어떻게 했었죠?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정법 도치를 어떻게 했었나? 가정법 도치를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자, 예를 들면 whether를 지우고 그냥 이거에 그대로 적용하면 누굴 빼고 앞에 있는 비동사를 그대로 빼고 그 다음에 it 플러스 ever서 형용사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지금 명사를 아예 안 썼죠. 왜? 자, 지금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it은요. 비인칭 주어예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누구라고요? 비인칭 주어예요. 문장에서 it은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보어에 명사가 나오더라도 동격 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보어에는 형용사만 나올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비인칭주를 안 쓴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제가 특정 주어를 그냥 언급을 했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누구도 돼요. 동격이라면 명사도 되겠죠. 그리고 바꿔 쓴다면은 비동사 주어 플러스 everso 혁명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부사절 파트 가면은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면은 가볍게 넘겨주고 우선은 명사절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명사절 같은 경우는 비교되는 대상이 누구다? 비교되는 대상이 바로 if다. 그래서 if 명사절 같은 경우는 제약이 많다. 됐습니까? 얘도 똑같이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러스 추가적으로 명사절로 쓰일 때 비교는 점으로 that 명사절이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whether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명사절로 쓰일 때 비교는 점 대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한번 보시면 대절과 whether의 차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whether은 명사절에서 that과 비교가 되는데 이 대절이라는 것은 명사절로 쓰일 때 본래 사실 또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거예요. whether는요. 해석에서도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처럼 불확실한 정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확실과 불확실의 구분은 본동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 동사의 의미가 확실성을 내포한다면 명사절 that, 불확실성을 내포한다면 whether를 목적으로 써야 되겠죠. 다만 매번 that과 whether이 나올 때
우리가 대세 밑줄 그을 때도 생각해야 될 논점이 여러 가지인데 매번 확실박실을 떠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 동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사들에 대해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주 활용되는 동사들, 대절 같은 경우는 동사가 know, be sure, be certain, hear that 이런 식으로 나오고, 불확실한 정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don't know, depend on, doubt, wonder 이런 식의 경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 교재에 수록된 동사구만큼은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whether까지 봤고요. 이 명사절 접속사 꽃이라고 한다면은 그 세 번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what절이 됩니다. 자, 우리가 what절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어차피 what절이 명사절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명사절 what으로 우리는 공부를 할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얘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분이 계시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냥 명사절 접속사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what이라는 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불릴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what은 the thing which라고 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다 필기를 해서 옮겨드릴게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 선행사를 수식하며 문장 성분이 하나 불완전한 형용사 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선행사라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걸 말할 듯합니다. 지금 위치라는 거, 여기 나오는 위치라는 거는요. 누구를? 더띵이라는 친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를 수식한다? 더띵이라는 거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식을 한다면은 누가? 얘가 위치가 지금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문장 성분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명사 자리가 하나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가로를 열고 닫았죠? 그랬을 때 본다면은 이 위치가 누구를? 더띵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더띵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했었어요. 어때요? 위치가 관계대명사고 그 앞에 더띵이 있으니까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겠죠. 그러면 명사절 우리 what 안에는 이미 누가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선행사가 내포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위치라는 것도 어쨌든 하나의 절입니다. 절. 그죠? 주어 동사가 나올 때 문장선 불완전한 절이고 그 앞에 그냥 선행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행사의 순서는 당연히 뭐예요? 명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따지면 이름이 뭐야? 더띵은 명사고 그 다음에 위치는 뭐가 되든 간에 뭐다? 절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절.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사절이라 부를 거예요. 다만 이 명사절이라 하더라도 얘는 절대 선행사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원래 명사절은 선행사 받을 수 없으니까 명사절입니다. 선행사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내포되어 있는 명사이더라. 그리고 문장성분은 어땠어요? 불완전하더라.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다. 그리고 해석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것,
뭐뭐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되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예문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at 위치가 나오면 여러분 이제 what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꾸밀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할 거야. 보통. 해야 하는 것은 공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의 무엇으로 what으로 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도대체 이 what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까? 대표적으로는 what은 that과 명사절 that과 형용사절 that에 대해서 비교 논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용 표현하기 전에 정리를 먼저 해보고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what과 that과 that의 관점에서 확장으로서 필기를 해놨는데 자,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what과 that과 that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명사절 같은 경우는 what은 명사절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뭘 배웠어요? that도 명사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명사절로 배우긴 했는데 what절은 문장 성분이 어땠어요? 불완전했어요. 그죠? 반대로 명사절 that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이 어땠어요? 완전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선행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선행사 없었습니다. 그죠? 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대시 명사절 쓰인다면 당연히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게 끝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우리가 누구는 관계대명사를 배울 건데 아직은 안 배웠죠? 그랬을 때 자,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만 알아둡시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선행사, 뒷문장 불완전이라 할 건데 우선 불완전하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또 뭐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형용사니까 본래 성질이 당연히 선행사는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what과 that과 that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더라.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고민되는 게 있을 거예요. 동격절 that과 형용사절. 이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동격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행사가 있으면서도 문장 성분이 완전했고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선행사가 있지만 문장 성분은 또 불완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구분하는 점은 이거예요. 선행사가 동격절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추상명사가 쓰이기 때문에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격절에 쓰이는 선행사가 뭐인지 사실, 생각, 증거, 제한, 요구, 기타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논점은 that과 what과 that을 구분하는 논점이다. 자, 예를 들면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물소가 유일한 버팔로래요. 문장 끝났습니다. 그죠? 여기서 끝났는데 지금 3번에 what이 나왔네요. 우리가 what 같은 경우는 누가 없어야 돼? 선행사가 없어야 돼. 근데 지금 선행사가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 성분 어때요? 불완전하죠. 그럼 우리가 선행사 있고 불완전. 다시 한번 누구? 선행사 있고 불완전. 하면 누구로 바꿔야 돼? what이 아니라 that으로 고칠 필요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이때 what을 뭘로 고친다? that으로 고친다. 다시 한번.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불완전입니다. 근데 지금 문장은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용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관용 표현은 뭐 어쩔 수 없죠. 암기해야죠. 암기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먼저 what is more이라는 거는 게다가 더욱이란 표현인데 이거는요. what is much라고 해서 세종대학교에서 오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what is still better 더 좋은 것은 이런 뜻이고 what is currently 명사. what절은 불완전하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명사가 남아 있습니까? curry라는 건 오형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수동태면은 본래 뭐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 되지. 그죠? 수동태면은 본래 목적어가 없어야 돼. 그 다음 지금 왓절이면은 어느 한 자리가 불완전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주어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what is currently 명사, what so current 명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 C와 D에 대한 관계가 같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what is now what I am 이란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그 세 번째 명사절 접속사 what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이제 네 번째인데요. 자 의문 대명사는 물음을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는 물음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부사가 되겠죠. 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문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의 특징을 살려서 주어와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who를 의문 대명사로 쓸 경우에 who의 경우 자신의 문장 내에서 주격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어가 불완전해요. 그러면 예문에서 Who wrote this book is my concern. Who wrote this book is my concern. 이라고 할 때 주어로 쓰이는 건 명사잖아. 그지? 그래서 who가 명사절로 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는 원래 주격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어 자리가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who wrote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만 더 두 번째 문장에서 whom I choose to will bring peace not only to the country but also to you. 여기서도 whom 절이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의문대명사라면은 본래 whom은 목적격이거든요. 목적어 자리가 불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의문대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의 특징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뭐 의문 형용사나 의문 부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요. 시험에서는 출제가 직접적으로 되는 건 바로 how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how만의 독특한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제가 미리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how를 명사절로 쓸 경우에는요. 바로 형용사와 부사를 꾸미거나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how 명사절이 쓰이면 형용사 또는 부사가 있을 때 반드시 수식을 해야 되나요? 제가 강조하고 싶으면 강조하고 강조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건 영어의 규칙이에요.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how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ow가 형용사 부사를 쓸 때 앞으로 뺍니다. how 뒤로 빼요. 그리고 명사를 수식할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형어명의 어순처럼 나옵니다. 가상명사일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 예문을 볼까요? My interest is not how important the problem is. 자, 마지막 예문에 본래는 이렇게 했죠. How the problem is important. 근데 how라는 것 때문에 동사의 보어에 딸려 있었던 important가 how 뒤로 간 거예요. 즉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죠.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형용사 부사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기준점은요. 우선은 동사가 됩니다. 자,
동사가 이형식이라면 보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삼형식이었다면 부사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삼형식에서 명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형어명과 같은 어순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아니면 안 나옵니다. 자, 어쨌든 형용사 부사의 선택을 고를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직선을 그었던 것처럼 더 짙게 그을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형용사 부사 밑줄. 형어명은 어형명이라는 어순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형용사 부사 밑줄 그어지면은 1번은 뭐야? 수직선 그는 거야. 그 다음에 눈동자 어디를 봐요? 여기 뒤를 봐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동사가 이형식이라면 누가 올 것이고 보어로서 형용사가 올 것이고 만약 삼형식이라면 일반적인 목적어로서 명사가 올 것이다. 다만 뭐 삼형식이 되더라도 수식은 돼요. 형어명의 어순을 가진다면. 자, 그래서 이런 식이구나.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형식은요 단독으로 출제가 안 됩니다. 혼용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어 명사절이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치면 how important의 밑줄을 갖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뒤를 봐야 된다. The problem is 보어가 없죠? 그러면 형용사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모두 완전해. 타동사고 자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완전해. 그러면 굳이 부사를 써도 되겠죠 여기에. 그죠? 지금 뭐 그런 문장은 아니지만 자 다시 한번 how는 어떤 문제가 나온다? 형용사와 부사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한다? 수직선을 긋는다. 그리고 뒤를 본다.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 결정하더라. 이 형식이라면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자, 이거와 우리 똑같이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to였어요. to. 그때 제가 이 사이에 뭘 물어본다? 형용사와 부사의 선택을 물어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때는 제가 여기서 이제 그으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누구예요? how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how뿐만 아니라 to, as, so까지 해서 총정리를 할 건데 지금은 낱개로 배우니까 각각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지금도 보시면은 형용사, 부사의 선택을 물어보듯이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유형이 더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가 언제 정리하게 되면은 원급을 배울 때, 원급 비교 배울 때 as까지 배우면은 제가 총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요. 우선은 그렇구나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7번째 수업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문제 같은 경우는 수업 도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강에서 뵙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 우선 형용사절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